안녕하세요. TS 그룹의 리포팅 정재현입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늘 비도 오고 여기 앉아있으니까 지하에 앉아있으니까 벌써 제 손발이 차더라고요. 수족 냉증이 이제 찾아온 걸 보니까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먼저 T3 벌써 세 번째 단계 발표인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난 월요일이 제 생일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저도 오늘 큰 선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력 트레이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력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리세요? 저는 먼저 문제 이렇게 하면 인상 먼저 막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들도 있고, 뭐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문제라고 했을 때 여러 개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친숙한 것인데, 이 문제라는 것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함께 뱃머리에서 손을 들면서 모두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되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저렇게 레오카는 아닙니다. 갈매기가 와서 물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와 같이 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문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요구되는 상태보다 현실의 상태가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이를 회로 문제라고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상태보다 현실의 상태가 상회할 때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향상 문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처럼 아까 선발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하면 좀 더 정확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문제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입니다. 보통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회피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기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형태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깔끔하게 문제를 처리하고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깔끔하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기법을 숙지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기법을 숙지하면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지시를 내리게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불안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지시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스킬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을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줄 문제 해결 스킬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작업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는 각각의 스킬들과 매핑이 됩니다. 이 스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개봉한 영화 마션 보셨나요? 안 보신 분 없으시죠? 그럼 좀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나사 화성 탐사 대원이 사고로 인해서 화성에 혼자 남게 되면서 그 지구에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인 마크는 화성에서 문제 해결자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했을 때 이 영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이 잘생긴 마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크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식별이 되고 나면 얼른 해결책을 강구하고 싶겠지만
문제가 해결된 상태의 비전이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갈 때에도 목적지가 달라지면 하는 길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목적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하는 행동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적인 모델을 설정을 해두고 그를 바탕으로 목적을 유추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목적 설정의 패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구되는 상태보다 현실의 상태가 낮을 때 그 차이를 일단 요구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패턴과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실행한 해결책이 더 상황을 악화시켰을 때 바로 직전의 단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되는 상태보다 현실의 상태가 낮을 때 그 차이를 요구되는 상태로 극복하면 물론 그보다 더 높은 윗단계로 수준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패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설정이 되면 목적을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낼 것인지 문제 해결의 행동 일람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행동 일람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즉시 취할 행동이 긴급한 행동과 그리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조치적으로 실행에 두어야 할 잠정적인 행동, 그리고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행동인 조사 분석 행동, 그리고 식별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실행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마크의 상황에서는 화성에서 식물을 재배해서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151분 내 감자를 재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 일람표는 지구의 생존 여부가 지구에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생존 여부와 식량 부족 상태를 알리는 것을 가장 긴급한 행동으로 뽑았고, 보관 중인 식량을 최대한 절제해서 섭취하여 더 이겨낸다는 것을 잠정적인 행동으로 뽑았고, 조사 분석 행동으로는 나사 과학자들에게서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는 것을 조사 분석 행동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항구적 행동으로는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또 낙오가 발생했을 때 식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 재배 키트를 다음 화성 탐사하는 우주선에 탑재시키는 것을 뽑았습니다. 목적을 목적을 세우고 나면 문제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확정하는 단계는 바로 문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문제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적인 언어를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돕고 그리고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퇴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스테이트먼트 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 스테이트먼트 시에 중요한 것은 요구되는 상태는 항상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요구되는 상태가 갑자기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현실의 상태로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차이도 발생해서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식별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요구되는 상태가 하향 조정이 되어버리면 현실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지만 차이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성의 마크는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를 확정을 했습니다. 150일을 버틸 수 있는 감자를 재배해야 한다고 문제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제 해결책을 찾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때는 현실 상태를 파악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효한 정보를 취침 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분석 행동에만 집중을 해서 정작 중요한 정보를 넘기고 그냥 생위 자체에만 몰두를 한다거나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원인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만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원인까지, 진짜 원인까지 파악이 되었으면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을 선택할 때 중요할 점은 좋은 문제 해결책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수익이 가능한 해결책인지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 문제를 선택할 때 여러 개의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수집하거나 해결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원인을 통해서 원인이라고 믿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 단계를 통해서 발생한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 후에 똑같은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그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한 해결책이 또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문제 해결을 하는 스킬들이었습니다. 이런 스킬들을 사용을 하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의식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장래에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킬을 그냥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였다고 해도 현실의 문제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게 된다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화성에 있는 마크도 이 영화 내내 항상 유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끔 디스코를 들으면서 춤추기도 하고 하는데 이는 실제 나사에 있는 우주 탐사 대원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화성은 아니지만 지구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이 기법들을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문제를 통해 자신도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것이고 자신도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 해결 기법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